안녕하세요, 김소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로 렌탈 스튜디오 창업을 하기 전에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는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목표 프레임,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정 프레임,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투자한 비용은 최대 1년 이내로 회수를 해야 한다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렌탈 스튜디오는 공간을 예쁘게 꾸며서 시간당 비용을 받고 대여를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소자본 창업이라고 해서 그냥 목 좋은 곳에 매장 구해서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고 마케팅은 광고 대행사에 맡기면 잘 되겠지? 과연 잘 될까요?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여러분 100% 망합니다. 소자본 창업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프레임을 갖춰놓고 그 프레임 안에서 움직여야지 최대한 힘을 덜 쓰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프레임을 한번 잡아볼게요. 프레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표 프레임과 고정 프레임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 얘기를 해서 내가 벌고 싶은 순수익과 그 순수익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모든 행동과 기준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모든 행동과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할 과정들을 매물 구하기, 인테리어, 마케팅, 고객관리, 이벤트 이런 전반적인 구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프레임을 구성하는 게 내가 렌탈 스튜디오 창업이 아니고 다른 창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거는 매물 구하기 전에 구성을 해야 될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내가 이 프레임을 구성하고 움직여야지 어떤 변수가 생겨도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얼마를 벌고 싶은 데에 대한 목표액을 꼭 잡으셔야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그냥 지금 받는 월급에서 1, 200 더 벌고 싶어, 이렇게 대충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마다 가용할 수 있는 자금, 그리고 목표 금액, 가용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요소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내가 월급을 받는데 내 월급에서 플러스 알파로 200만 원만 더 벌고 싶다라면 이렇게 200만 원에 대한 목표 프레임을 구성을 해야 돼요.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목표 프레임을 잡으면 해당 금액을 벌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고정비 프레임을 얼마로 책정을 해야 되는지 답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답이 정해지면 그 비용 안에서 움직이면 됩니다. 즉, 오픈을 하고 고정 비용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고정비에 대한 답을 미리 정해두고 내가 준비하고 오픈을 해야지, 오픈했을 때 오픈 이후에 리스크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을 목표 프레임으로 잡았으면 고정 프레임을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내가 예상한 월 매출에서 최대 50% 이하로 구성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초기에 세팅할 때 순수익이 6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경쟁자가 들어와도 저는 전혀 타격이 없습니다. 계산을 했을 때 내가 설정한 목표 프레임이 200만 원이면 400만 원의 매출이 나와야지 내가 순수익 2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400만 원 매출 중에 순수익 50%를 제외하면 200만 원이 고정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 내에서 모든 고정비를 구성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고정비의 항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영상 초반부에 고정 프레임을 50% 이하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고정 프레임은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 고정비와 유동 고정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순수 고정비는 월세와 관리비가 있겠죠. 그리고 유동 고정비는 공과금,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비품비, 이렇게 두 개의 카테고리와 5개의 항목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항목은 순수 고정비인 임대료입니다. 이거는 프레임을 잡지 않으면 진짜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대료는 변하지 않는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계약을 하면은 변경할 수가 없는 항목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순수 고정비인 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면 내가 가져가는 수익도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정 프레임인 임대료의 기준은 최대 30% 이하로 잡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400만 원 이하의 예상 매출을 아까 계획을 했었죠. 그러면 120만 원 이하의 상가를 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30%의 기준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상가의 고정 프레임은 20% 정도입니다. 제가 30%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30%를 꽉 채울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고정 프레임 200만 원 중에 순수 고정비 120만 원을 빼면 80만 원의 고정 프레임이 남았습니다. 이 8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유동 고정비를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30%의 기준을 잡았지만 실제로 구한 상가는 20%이고 그러면은 10% 정도의 여유가 더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10%의 순수익이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시설업의 장점은 이렇게 초기에 목표 프레임을 구성만 잘한다면 순수익이 높은 사업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프레임 구성을 잡지 않고 접근을 해서 양도양수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망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유동고정비 8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걸로 어떤
어떤 유동고정비에 비용을 사용을 해야 될까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유동고정비는 공과금입니다. 공과금은 전기세와 수도요금이 있는데 대개 비율로 따지면 전기세 95, 수도요금 5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난방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닥 난방은 별도로 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냉난방기로도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냉난방기를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고 해도 생각보다 전기세가 과다로 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업장의 크기가 40평이고 냉난방기 세대 기준으로 한여름에 많이 나와봤자 평균 13만원 전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 시에 200만원 정도 아낄 수 있는 팁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마지막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전기업자도 잘 모르는 노하우입니다. 다음 유동고정비는 광고 비용입니다. 이 광고 비용에 대한 질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얼마로 책정을 해야 되나요? 광고비는 정답이 없어요. 운영업체별로 예산을 얼마를 잡고 어떤 방식의 광고를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광고 비용은 달라집니다. 저를 얘기를 한다면 저는 3개의 지점 통틀어서 광고비는 한 달에 약 4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초기에는 조금 더 나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비용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98%가 온라인에서 유입이 되는 타겟입니다. 홈페이지랑 SNS만 개설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낯선 동네에 왔어요. 그런데 배가 너무 고파요. 김밥이 먹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김밥집을 찾아서 간판을 보고 들어가거나 네이버 지도에 김밥집을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들어올까요? 손님들은 여러분들의 매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라인에도 간판을 달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정한 타겟들이 머물러 있는 플랫폼에 최대한 많이 노출을 시켜야 합니다. 초기에는 돈을 아끼지 말고 비용을 투자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유입되는 데이터를 비교 분석을 해보고 어떤 광고에 집중을 할 건지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마케팅 비용 빵원 투자해서 매출 얼마 내는 방법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사업은요 시간과 노력이든 돈이든 내가 투자한 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저런 얘기에 속아서 여러분 절대 돌아가지 마세요. 마케팅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뒷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목표 프레임과 고정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기준을 세우고 접근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운영을 하실 때 여유 있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에 말씀드렸던 모든 투자금은 1년 이내에 회수를 하는 거에 대한 목표를 꼭 잡으시고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렌탈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사업이기 때문에 경쟁 업체들이 폐업을 하고 다시 생기고 이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매출을 유지하고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을 하시고 접근해서 방향과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도대체 어떤 위치에 오픈을 해야 되는 거야, 상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위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